당신은 똑똑해지고 싶어합니다. 12년에 학교를 나와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6년의 학위를 얻으면 똑똑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되는 것은 백수입니다. 다행인 점은 사람이네 이력서를 만들 때 학위를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지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쓸만한 기술들을 배우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돈을 쉽게 벌기를 바래요. 좋은 성적을 받고 어려운 것을 배우고 싶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사람들은 대화에서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더 나아가면 사람들이 괴짜라고 부를 테니까 적당히요. 문제는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조언들이 너무 모호하고 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김연아, 유재석 정도 되겠네요. 대신에 우리는 실제로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찾는다면 우리가 얻는 정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세요.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운동하세요. 잠을 충분히 자세요. IQ 테스트를 하세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세요. 이것들은 어느 시점에서 뭔가 잘못된 점을 보게 됩니다. 자체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똑똑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블로그에서 받은 정보나 유튜브 게시물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읽기가 중요할까요? 소설은 더 빠르게 읽는 법을 배우는데 좋고 어휘력을 향상시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 지식, 자기계발 서적 등을 먼저 선택합니다. 괜찮습니다. 실제로 대화에서 흥미로운 지식을 자연스럽게 흘리는 방법이 이 영상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대화에서 누구에게나 진화의 역사를 아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것에 대해 불쾌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진화는 이상적이고 여러 인간 영층에서 여러 가지 종들이 지구에 동시에 살았는데 침팬지에서 진화했다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전문가로 댓글을 다는 상황이라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답변입니다. 다만 현실 대화에서는 사실 누군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하지만 이라고 말하면 즉시 씌워질 것입니다. 진짜 놀랍죠? 저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인간과 침팬지는 인간과 침팬지는 모두 2천만 년 전에 이후로는 저도 항상 부적극적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나란히 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너는 역사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똑똑하면서도 겸손한 예의 바른 느낌입니다. 핵심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들리지 않으면서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당신에게서 배울 것이고 그들은 당신을 똑똑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로 기억하죠.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배우려는 기술에 대해 연습하지 않는다면 뇌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기억에서 삭제합니다. 두 번째, 80%의 결과를 도출하려면 20%의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학습 곡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처음에는 빠르게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필수적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넥타이 매는 법을 보고 한 번에 해낸 적이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게 옷을 개는 영상을 봤지만 옷을 갤 때 또 똑같이 갠 적이 있지 않나요? 바라보는 것만으로 한 번에 배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뇌가 책에 있는 내용을 기억할 이유를 제공해야만 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에 대한 책을 읽고 주방 청소 챕터를 본 뒤 주방을 청소해보세요. 꼭 주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도해볼 수 없는 책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나간 차를 점프 뛰는 부분을 읽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상적으로는 바로 실행해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두 개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당신은 여전히 연습해야만 합니다. 상상으로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 점프를 해야만 하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와 연관된 동영상이라도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과정을 당신의 자동차랑 상상하며 봅니다. 방금 당신은 당신의 해당 정보가 쓸모있다고 뇌에게 설득했고 당신은 그걸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한편 책만 보고 암기하려 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똑똑해질 수 있어요. 배우는 모든 것을 활용하고 그 순간이 유용할 때를 상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학교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정보를 하나 배우면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정보가 유용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시험이죠. 배운 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는 시험이고 틀리면 낙제를 받아 한 번 더 영상을 봐야 하거나 구독을 눌러야 하죠. 문제는 시험이 끝나면 뇌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유명한 공부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마인드 매핑을 하면 성적이 더 좋아지고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습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사용해야 할 때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겁니다. 연습 문제가 없다면 직접 만들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까지 상상하며 연습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절벽에 매달려 있고 누군가 끌어올려줄 사람이 있지만 인간 세부의 모든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구해준다고 합니다. 학습한 정보를 뇌에게 유용하다고 설득시키는 것이 똑똑해지는 데 필요한 전도이고 이것이 서적이 똑똑해지는 데 필요한 S등급의 형식인 이유입니다. 쓸데없는 내용도 없고 방해 요소도 없습니다. 순수한 정보와 연습 문제만 있기 때문이죠. 책은 주제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처럼 1시간 후에 잊어버리는 것만큼 재밌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똑똑해지고 싶다면 이 방법을 꼭 사용해보세요. 그 전에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으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